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다뤄볼 케이스는 논쟁이 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아직도 뭐 정답은 없는데 대체적인 어떤 상황인지 한번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2019년 10월 14일 날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68년생인 분이고요. 국가물 보관 신청하고 의견보루. 그러니까 이제 환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국가물 보관 신청했다는 거는. 채권 제의는 없습니다. 주거 이력은 뭐 주로 동대문구 쪽에서 보증금 100에서 2000 정도, 월세가 뭐 10, 30, 25. 다음에 2000년에서 2002년에 이제 법인 택시, 그다음에 뭐 대리 운전기사로 한 150 정도 버시는 분입니다. 실직 원인은 파탄 원인은 핵심은 실직, 주식 투자 등 투자 실패입니다.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지만 아마 이혼한 후에 2004년 2월에 이혼했죠. 아마 배우자가 키우는 걸 봐서 뭐 별거 부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 금액은 1억 6천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재산은 주택임대차 보증금 동대문구 쪽에서 2천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보면 도대체 뭐가 한가가 됐을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한가를 했을까? 그쵸? 이때 아마 신청 대리인도 이런 측면에서 사건을 선임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분이 뭐 실수했다기보다는 실수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상속 관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보실까요? 아버님이 2000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채무자가 98년 10월 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전남 어디에 있는 땅을 밭 268제곱미터 2분의 1 지분을 이제 형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근데 이거를 아버님 돌아가시고 2002년 9월 23일 날 자기 소유죠. 2분의 1을 형에게 증여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정당한 증여로 보고 그 이후에 망했다. 그럼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신청서에 의하면 채무 발생 시기가 2002년경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지급불능 상태 내지 채무 초과가 명백했기 때문에 당시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증여한 행위는 민사에서는 사행위 대상이고 파산에서는 부인권 행사 대상입니다. 다만 파산에서도 그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무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여를 2002년 9월 23일 날 했으니까 2012년 9월 22일 날 만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020년, 18년, 19년에 파산 들어왔죠. 그래서 관제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기부를 살펴보니까 형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6년 5월 20일 금 3,5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1,700만원을 동생한테 내부적으로 나눠줬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채무자는 지급불능 시기 이전에 부친을 모시던 형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무 발생 시기는 2002년경 내지 그 이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증여 당시 사회이사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부인권 행사는 불가능하나 채권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어차피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채권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면책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면책이라는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지나도 그때 한번 불이익한 처분 행위가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지나서 그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재량 면책 내지 면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앞에 불이익한 처분으로 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면 채무이자 입장에선 재량 면책을 위해서 파산재단에 이제 일부 토해내야죠. 그래서 이게 화해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가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미 10년이 지나도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격하게 보는 판사님을 만나거나 관제인 그런 판사님을 만나면 이런 걸 면책불허가 20년이 지나도 면책불허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다. 이런 게 옛날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이제 뭐 그걸 빗대서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다. 여기 다시 나오죠. 이런 게. 그런 사례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는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거다 라고 어떤 한쪽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돼도 주로 재량 면책을 해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건이죠. 이런 게 나름대로 뭐 보기에 따라서 쉬워 볼 수 있어도 파산에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사건이 이제 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 참 쉬워 보여도 면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청산해야 될 만한 회사는 중소기업 이상이죠. 뭐 노동조합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뭐 제조 설비라든가 회사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일반 그냥 페이퍼 만들어 놓고 조그만 보증금이 정도에서 이제 인력이 몇 명 하다가 서서히 망해가는 회사는 나중에 청산할 것도 없죠. 보증금도 뭐 다 까이고 있어봐야 소액이고 뭐 실체가 없죠. 공장도 없고 뭐 오피스만 간단하게 있는 회사는 청산할 게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별 어려움 없죠. 그냥 대부분 휴업하죠. 돈 들여서 굳이 폐업만 해놓지 돈 들여서 굳이 파산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 파산 사건은 많지는 않죠. 서울도 아마 1년에 한 1000건? 그러니까 이제 시일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 청산이라는 건 또 엄격하게 하죠. 하다못해 책상 하나라도 다 팔아야 됩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유재동산 유채동산 팝니까?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얘기가 빗나갔지만 하여튼 개인 파산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